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무료 사주 상담 네 번째 시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메일 써서 보내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전부 다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되는 분들도 있고 채택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이 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또 이제 직업이나 전공 이런 쪽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채택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일 사연을 읽어 볼 텐데요. 그분이 원래 먼저 보내주신 메일이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또 다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라엘님. 유튜브를 보고 무료 사주 풀이 신청합니다. 처음에는 궁금한 부분을 너무 간단히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보내는 게 좋다고 하셔서 다시 보냅니다. 닉네임은 연어. 생년월일시는 양력이고 1997년 8월 16일 오후 4시 5분에 태어나셨고, 성별은 여자분이십니다. 저는 산업공학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졸업하기까지 한 학기 남았습니다. 전공이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재미있지도 않아서 앞으로 진로는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진로가 저랑 잘 맞을까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금전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사업운이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또 무료 만세력으로 보니까 제 사주에 탕화살이 있던데 검색해보니 안 좋은 살이길래 개운법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이 시기 때는 전공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고민이 많은 시기이니까 만세력에 펴서 여자분이시고 양력 연어 1997년 8월 16일 시간은 16시 05분 이렇게 나오네요. 정축년 무신월 경인일 갑신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현재 두 번째 대운. 이분은 7세 기준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두 번째 대운에 놓여져 있고 풀이할게요. 이 사주는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예요. 경금은 바위나 쇠덩이 그런 걸 뜻하죠. 운동성으로 보면 가을입니다. 가을. 그런 내가 신월. 진짜 가을에 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나라는 일간과 내가 태어난 환경이 동일한 운동성을 지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라는 일간은 이 환경에서 이제 환영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할 일이 많은 사주이죠. 구성이 이 사주는 일단 태어난 월도 금이고 태어난 시도 금이고 색깔이 동일하죠. 또 이 축이라는 글자도 토를 뜻하지만 이 속에 있는 의미는 사실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토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토지만 실제로는 금의 운동을 한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대운이 이렇게 이 사주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데 7세, 17세에는 가을을 뜻하는 계절 속에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우리가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로 볼 수 있죠.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이제 이 사주가 갖는 특징인데, 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결실이나
열매를 뜻하기 때문에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을 지나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지나치는 행위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결실을 보려고 하는 사주.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조금 욕심이 많은 사주다. 네. 그리고 나라는 일간이 금인데 금이 많은 사주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경우는 뭐 비겁다자라고 볼 수 있죠. 사주가 조금 특징이 있긴 한데 이 지지의 글자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충을 해요. 충. 인하고 신하고 만나서 충. 인하고 신하고 만나서 충 해서 인신충을 하는 사주인데 이 금이라는 기운이 상징성 있는 자리에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이 충이 되어 있다. 이거는 실제로 또 이 글자를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자가 갖는 의미는 있지만 비겁다자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있어서 또 운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경쟁하는 상황에 많이 놓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뭐 학교를 지원을 해도 남들보다 조금 경쟁력이 1대 10 뭐 이런 데라면 연어님이 만약에 그 해에 등록을 하면 뭐 1대 20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경쟁률이. 그래서 이 사주가 갖는 그 특징이 바로 그 지지의 충이라는 것과 금의 기운이 강하지만 약간 깨져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이 글자들 이 글자들은 전공성과 조금 연관이 있는 글자들인데 특히 이제 이 인성이라는 글자 이 토로 있는 이 인성이라는 글자가 이거는 정인, 이거는 편인을 뜻해요. 뭐 전공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보긴 하지만 우선 이 공부를 하기 위한 글자는 이 사주에서는 정인이라는 글자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초반에 이 정인이라는 글자는 정규 교육이나 정해진 공부, 주어진 공부, 주입식, 우리나라 교육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정인이라는 글자는 어쨌든 엉덩이에 힘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시기에는 편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죠. 물론 비견도 들어오지만 이 편인이라는 글자는 다시 말해서 약간 편인과 정인은 속성이 좀 달라요. 정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정규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 뭐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이 틀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치면 정인이라는 교육은 편인이라는 공부는 약간 좀 그 틀이 자유로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그 틀에 맞는 그 교육과는 좀 약간 판이하게 다를 수 있죠. 이게 말하는 뜻이 어떤 거냐면 2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원래 내가 늘 하던 반복적이거나 주입받던 그런 공부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형태의 공부나 학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또 편의는 그래서 공부나 학문을 뜻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술성도 가미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산업공학 사연에서 읽었을 때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셨는데 산업공학을 대충 제가 뭐 보니까 기업
생산 정보 네트워크 뭐 시스템 구축하고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든 사실 크게 전공이 뭐 사주에서는 엄청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사주가 펼쳐져 있는 형태가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를 본인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 형태가 더 맞다. 이 형태가 더 맞다 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져 있는 우는 정인의 속성보다는 이제 편인의 속성이 더 가까운 일을 하는 게 인연에 있고, 이제 혼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여러 명과 함께하는 합작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 정인과 편인으로 공부나 뭐 전공, 직업성을 말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또 이제 이 지지의 글자인 바로 이 아까 앞서서 첫 번째 설명했던 이 충이라는 글자, 지금 이 세 개의 글자가 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충이라는 글자가 뜻하는 게 역마를 뜻해요. 역마. 그래서 이 사주에서 직업성은 뭐 정인의 글자, 편인의 글자, 네, 이거를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이 사주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역마 속성이 강한 직업. 이걸 따르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정인과 같은 공부를 하다가 20대에는 편인과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 기본 틀은 이제 역마 속성에 가까운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라면 이 충이라는 거를 해소를 시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충이라는 거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양극단에 가 있는 거예요. 봄이라는 글자와 이게 가을이라는 글자인데, 이 대표 글자들이 양극단에서 완전히 끝까지 서로를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반대의 기운으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기운의 힘이 약하지 않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늘 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앞으로 펼쳐질 대운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세운에, 매해운에 따라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인이라는 글자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충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말했듯이 역마 속성이 강한 직업을 무조건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역마 속성이 강한 게 무역이나 항공, 뭐 이런 이동이 강한 그런 쪽에 직업이 있는 게 맞죠. 네.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는 직업 형태를 말하는 것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작업. 내가 하는 작업이 돌아다니는 것도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 산업공학에서 쓰는 뭐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으면 그거를 나 혼자 쓰진 않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쓰게 되는 거니까. 어떤 기업에서 누군가가 함께 공유해서 쓰는 거니까 내가 한 작업들이 공유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 전기나 전자. 전기는 전기선을 타고 다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 네. 방송 또한 전파를 타잖아요. TV 전파를 타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런 속성이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일단 이 사주는 먼저 첫 번째. 거기에 편인의 속성이 있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정규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과는 좀 다른, 뭐랄까, 좀 다양하고도 아이디어가 있고 기존 틀과는 좀 다른 다른 형태의 자유분방한 그런 모양이 있는 것.
네, 그런 쪽의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사업이나 뭐 돈을 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두에 제가 이 사주는 욕심, 결실을 빠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 사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주 자체가 이제 비겁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재물을 나눠 써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비해서 재물적인 부분이 늘 아쉽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도 뭐 사업을 하고 싶다던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일찍이 합니다. 글자 대운의 운의 흐름을 보면 이제 37세부터 이제 사업이랑 인연이 있는 그 전부터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싶다, 뭐 강하게 끌리는 그런 건 있지만 기운이 강해지는 거는 37세. 37세부터는 이제 재성을 강하게 해주는 글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 인연이 있고 다만 어쨌든 이 구성은 이게 충이 맞아서 약하게 있든 아니든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눠 써야 되는 구조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런 부분은 항상 이 사주가 가지고 가는 하나의 카르마죠. 이 사주의 업.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는 뭐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항상 얘기했듯이 그건 하나의 형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뭐 욕망 같은 게 또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야 또 성공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탕화살에 관련돼서 물어보셨는데 탕화살은 이제 이 일지 오 술이라는 글자가 일지에 있는데 다른 지지에 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인 그 다음에 사 신 오 같은 경우는 오 축 진 술 같은 경우는 미 오 술. 그러니까 일지 바로 이 부분에 인이나 오나 술이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지지에 각자 이 글자가 들어오면 탕화살이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지가 인인데 양옆에 신이 들어오면서 탕화살이 있는 거죠. 요 부분. 탕화살 같은 경우는 뜻이 이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을 뜻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뭐 사주 글자 이 기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통은 이제 일이랑 월인데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만약에 뭐 이런 탕화살이 뭐 여러 번 이렇게 중첩해서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보면 피부에 화상 같은 흉터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욱하는 성격을 말해요. 뭐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은 완전 와글와글 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상황에서 달려드는 뭐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뭐 큰 화를 입는다. 이렇게 뭐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탕화살을 개운하는 방법. 역시나 뭐 당연히 흉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개운의 한 방법이죠. 사주에서 개운의 첫 번째는 무조건 성격 변화예요. 성격 바꾸기. 이 사주가 결실을 빠르게 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과정을 겪어내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기르고 키우는 행위 하는 거.
뭐 근데 또 이제 이 탕화살이라는 게 성격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 약간 화학 같은 거겠죠? 네. 화학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또 해소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긴 해요. 이제 내가 내 사주에 어떤 부분을 쓰고 있느냐,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만약에 안 좋게 작용되는 사주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사는 거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뜨거운 물을 만나고 뜨거운 불을 만나고 그것을 만지고 연구하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주는 주어진 건데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안 좋게 당할 수 있는 화를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탕화살, 이 사주가 탕화살이 뭐 일단은 의미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건 맞아요. 맞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네. 욱해서 화를 입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연어님, 제가 상담을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제가 다음 영상은 뭐 띠별 운세도 끝났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주 이야기에서 내 사주 내가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기초 강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해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골라서 강의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 기초만 떼더라도 어느 정도 내 사주는 이제 이렇구나 이러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기초편이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초편 처음부터 끝까지만 잘 따라와도 제가 내 사주 이렇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기초 강의 첫 번째 시간은 역시 양과 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상담 신청해주신 다른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곧 선택을 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